네, 준이입니다. 오늘 챗 GPT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머리 빗는 네오님이, 그러니까 현직 분이시죠. 현직 분이신데, 최근에 들은 내용을 공유해 드리자면, 요즘 거의 대부분 지원자들이 GPT를 써서 자소서 쓰는데 다 티가 난다고 합니다. 티가 나는 순간 믿고 고른다고 하고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차라리 글 좀 못 써도 진실성 있게 쓰면 우선 면접에서 불러본다고 하네요. 취준에 참고하세요. 진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머리 빗는 네오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GPT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의 스타일로 좀 만드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제가 했더니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현직자들의 코칭은 꿀입니다. 진짜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자소서 첨삭을 하고 그리고 느낀 점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GPT에 대해서. 챗GPT에 대해서 사실 도구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새로 생기면 도구가 새로 생기면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뭔가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그렇죠? 당연히 활용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은 경쟁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남들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뽑히기가 힘들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자소서를 많이 안 작성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자소서가 좀 어떻게 써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GPT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동화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답을 주니까. 그렇지만 이게 쉽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하는 AI 활용이죠. 활용하는 것이 이제 쉽게 된다면 이게 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제가 이제 항공업이 서비스 업종이니까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비스 업종의 경우 내가 편하면 고객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편해야지 고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는 게 서비스업 아닌가요? 그렇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사실은 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GPT 소개잖아요. 자기소개가 아니라 GPT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탈락시키는 거 이거 사실은 뭐냐면 티가 나면은 그래서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제가 해볼게요. 기업의 생각이라는 그래서 기업의 특히나 이제 서비스 관련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의 생각은 쉽게 답을 얻으려는 지원자는 저는 탈락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채용이라는 절차 같은 경우에도 다 논리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자소서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쉽게 답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면접 과정에 실제로 면접에 들어갔을 때도 그래서 쉽게 답을 얻으려는 지원자를 선뜻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직무 관련 스펙이 높고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쉽게 답을 얻으려는 분을 서비스직 같은 경우 특히나 쉽게 일하려고 들 것 같으니까 쉽게 일하려고 쇼컷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래서 불성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자소서를 딱 보니까 첨삭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 자소서를 보니까 굉장히 수려하게 작성이 잘 됐어요.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없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 AI 전공했거든요. AI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AI 써서 첨삭하지 않는다. 첨삭 안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AI를 전공했음에도 AI 써서 첨삭 안 한다고 저 AI 가르치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제 부캐가 AI 코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써서 첨삭을 안 하는 이유는 자소서는 있잖아요.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걸 자기소개서를 아예 남이 써준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서를 아예 남이 써준다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아예 남이 써준다면 그게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항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AI가 쓴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탈락이죠. 그대로 사용하면 탈락이죠. 그런데 제가 AI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프레임은 AI한테 물어보고 AI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사례는 나의 것을 사용한다면 사실은 이게 제가 십수년 동안 첨삭해준 방식도 사실은 프레임을 제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읽기 편하고 인사 담당자가 해가지고 눈길이 머물 프레임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례는 첨삭을 받으시는 분들의 사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성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AI한테 이런 도움을 받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기업에서 제가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사실 하나도 모르는 보고서 같은 경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하나도 모르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초안을 만듭니다.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막 만들고 난 다음에 수정을 막 가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수정이 거쳐지잖아요.
막 이런 수정이 거쳐지다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수정본이 초안하고 아예 180도 바뀔 때도 있어요. 완전히 다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안이 없이 수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안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하는 하나의 그냥 장소?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사실 이 수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첨삭 방법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걸 첨삭하는 방법을 또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핵심은 해가지고 나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게 자소서니까. 자소서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발 제가 이제 AI를 전공했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AI 활용법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AI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툴을 달 수 없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제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AI가 뭔가 제시한 거에 툴을 달 수가 없으면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수정하라 라고 제가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AI 활용하는 거, 네. 요것만 빼고 제가 한번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 수정에 대한 이야기만 빼고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I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챗GPT한테 이런 내용으로 소논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정을 좀 해봐. 그냥 이제 편안하게 제가 시켰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어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네. 볼게요. 채용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한마디가 있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AI가 너무도 쉽게 글을 써주는 시대에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결국 쉽게 답만 해서 이 일을 해서 네. 그렇죠. 제가 이제 해준 거를 가지고 얘가 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복사를 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AI가 해준 거죠. 쭉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AI 시대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기소개서 작성의 자세. 괜찮긴 한데 지원자에게 해서 이거 조금 네, 주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내 이야기를 지우지 마라.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정해야죠. 수정. 제 목적과 다릅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채용 현장에 자주 들리면서 자기소개서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주 들리는 한마디가 있는데 이거는 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물음표가 좀 달리면 저라면 저는 이거 그대로 안 쓰겠습니다. 이거 수정해야지 됩니다. 네. 채용 현장에서 자주를 빼면 되겠네요. 요거를 빼버리면 해가지고 들리는 말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앞에다 놓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되죠. 요거를 차라리 앞에다가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너무 매끄러운 그 문장 속에서 진심이 없음, 개인의 부재, 형식적인 태도를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도 인사 담당자를 해봤기 때문에 진심이 없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보시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인정. 탈락의 프리엠 뭐 요거는 조금 이제 해가지고 요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꽤 좋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래서 하지만 이건 제가 한 얘기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가 포함된 문장을 최소 한 문단 이상 직접 써보자. 그래서 그것이 당신만의 자기소개서다. 그래가지고 추가 요청. 추가 요청 만약에 이제 할 때 여러분들 이제 AI를 활용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수정 이거 빼버리죠. 다 해가지고 이것도 빼버릴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음이 읽어진다. 이렇게 을 읽는다. 빼주고 읽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오히려 진심 없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제 스타일이죠. 제 문장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지고 이렇게 탈락의 시간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좀 해가는 거죠. 빼고 해가지고 고치고 해가지고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최소 한 문단 이상은 사실 한 문단 이상 쓸 수 있게 된다면 자소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최소 몇 문장 이상은 직접 써보자. 그것이 당신의 자기소개서이다. 이렇게 해줘야죠. 수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쳐진 거를 가지고 다시 갑니다. 닫아주고 이런 식의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거쳐서 작성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수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한 거를 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사실 초안은 조금 AI가 잡아주지만 제가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 에피소드를 던져주고 초안을 잡아주지만 계속 수정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문장들을 딱 해가지고 고쳐놓으면 어떻게 바꾸면 해가지고 여러분 스타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소서를 만드는 거 요거는 맨 마지막에 탁 하면은 나의 걸로 바꾸는 거는 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AI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현장에서 티나면 거른다고 하니까 안 쓰는 방법보다 쓰시더라도 해가지고 진실성 있게 좀 고쳐나가는 방식을, 그리고 안 쓰고 한번 해보는 것도 노력을 좀 해보자. 우리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우리 노력하려고 서비스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준에도 노력을 조금 해야 되겠죠. 너무나 괴로울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챗 GPT 불가근 불가원, 어디서? 예, 자소서 만들 때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나면 걸러지니까. 우리 취업해야 되잖아요? 면접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진실성 있게 좀 써보고, 사용한 거 타더라도 나의 스타일로 바꿔라 라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취준은 반드시 끝이 있다. 끝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힘내주십시오. 오늘도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